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또 비선형 자료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선형 자료 구조 두 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네, 트리하고 그래프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트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리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에 있는 그 그림을 봐서 이제 뒤집어서 보면 나무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A가 뿌리가 돼요. 루트 노드다라고 하죠. 그래서 루트 노드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새로운 용어를 우리가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루트 노드가 뭘까? 그 맨 꼭대기에 있는 노드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는 노드, A 노드가 이제 루트 노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수가 중요하죠. 네. 차수라는 것은 뭐죠? 가지수예요. 그래서 A에서 지금 몇 개가 연결이 됐냐면 B, C, D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A의 차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3이다. A의 차수는 뭐다? 3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D에서는 가지수가 몇 개 나왔어요? J, K, L 세 개가 나왔죠. 그래서 D의 차수는 이제 3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트리의 차수는 얼마냐? 차수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찾으세요. B에서도 세 개가 나왔어요. E, F, G. C에서는 몇 개 나갔어요? H, I. 그럼 이제 가장 많이 나간 가지수가 3이잖아요. 그래서 트리의 차수는 뭐다? 3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레벨인데요. 이제 레벨은 위에서부터 이제 하는데 지금 F에도 어떠세요? M하고 N이 있어요. 자, 여기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깊이라는 것은 뭐냐? 최대 레벨수예요. 레벨이 4까지 있으니까 이 트리의 깊이는 무엇이다? 4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단말 노드다. 그러면 가지수가 없는 노드, 더 이상 뻗어나가는 가지수가 없는 노드, 자식이 없는 노드를 우리는 단말 노드라 그래요. 그래서 단말 노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터미널이다, 좀 알아먹어요. 리프 노드다, 그럼 이제 좀 못 알아먹는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리프 노드도 단말 노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노드가 뭐냐? H의 부모는 누구죠? C죠. 네, A는요 조상입니다. 자식은 있죠. B의 자식은 누군가요? EFG죠. 네, 형제는 이게 같은 레벨에 있는 노드들. 자, 조상 노드 H의 조상은 누구인가요? 자, 부모 조상 해서 이제 A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로부터 해당 노드에 이제 부모 노드까지 되는 거고, H의 조상은 그러면 C도 되고 A도 되고 한다는 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트리에 대한 용어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진 트리라고 있어요. 네. 이진 트리는 가지수가 2개인 것을, 특별히 모든 가지수가 2 이하인 것을 이제 이진 트리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노드의 차수가, 가지수가 2를 넘지 않는 그런 트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하나의 노드는 2개의 자식 노드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진 트리의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정 이진 트리가 있고 전 이진 트리가 있어요. 정 이진 트리는 뭐냐면 풀이죠. 풀 바이너리 트리다라고 그러죠. 모두가 다 가지수가 2인 것을 말을 해요. 모두 가지수가 2인 것을 완전한 정 이진 트리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A, B, C 다 2개여야 되죠. 이것도 정 이진 트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개수를 세보자. 자,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3까지 있어요. 네. 자, 레벨 3까지인 경우 노드의 개수가 몇 개까지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레벨이 3이다. 그러면 여기 깊이가 3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에 K승 마이너스 1, 2에 3승 마이너스 1, 7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노드가 나오는 것을 말을 한다. 그럼 이 하나의 레벨에서는 어때요? 2에 L승 마이너스 1, L 마이너스 1승이 L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레벨 3에서는 이제 노드가 몇 개냐? 2에 3 마이너스 1승, 2에 2승 해서 4다. 해가지고 4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지 돼요. 특히나 이게 더 중요해요. 깊이가 K일 때 정이진 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총 노드의 개수 2의 K승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죠. 반대로 말한다면 이걸 만족시켜야지 우리는 정이진 트리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 이진 트리가 있어요. 전 이진 트리는 뭐냐면 정 이진 트리가 되려다 만 거를 말을 해요. 이렇게. 어떤 걸 정 이진 트리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이거는 뭐죠? 정 이진 트리죠. 정 이진 트리 되기 위해서 뭔가 하나 부족해요. 자, 이게 부족해요. 이게 전 이진 트리다 라는 거죠. 그런데 또 여러분이 제일 조심할 게 있죠. 어디부터 채워져야 되죠? 왼쪽부터 채워져야 되죠.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거는 전 이진 트리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네, 왼쪽부터 채워져야 되고 이렇게 중간에 비워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전 이진 트리. 이게 이제 이게 전 이진 트리다라는 거죠. 이거. 네. 사양 이진 트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쪽으로만 치우친 거. 왼쪽으로 치우든지 별로 안 좋은 트리죠.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할 때는 항상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양 이진 트리는 계속 어쩌다 보니까 트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을 해요. 또는 왜 왼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지? 계속 오른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트리. 왼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는 사양 이진 트리다 그러죠. 네. 자, 이진 트리를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노드를 어디다 놔두냐에 따라서 네, 전, 중, 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 네, 프리, 네, 중, 인, 그죠? 후, 포스트 해가지고 근노드를 왼쪽, 가운데, 끝에 어디다 놔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A, B, C가 있다. 그러면 전, 프리오더 방식으로 운영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A, B, C가 되는 거죠. 네, 중위로 운영하세요. 그럼 어때요? B, A, C가 되는 거죠. 근노드가 가운데 있다. 후위법으로 하세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끝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거. 네. 자, 산술식 표기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산술식 표기법은 이제 우리가 조금 앞에서 했던 부분이죠. 얘는 연산자를 앞에다 두느냐, 중간에 두느냐, 끝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세 가지 표현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해보면 되는 거고, 자, 스레드 이진트리다라고 있어요. 스레드 이진트리. 자, 스레드 이진트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는데 얘네들은 이제 비어있다 그죠. 그럼 얘가 기억장치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A다. 그러면 A가 누굴 가르쳐요? 여기도 가르치고 여기도 가르치죠. 포인터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F라고 할까요? F 자리가 여기다. 그러면 공간은 지금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어차피 주어진 공간인 거 뭔가를 가르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노드를 이제 가르치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를 좀 활용하자라고 하는 게 스레드 이진 트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힙이라고 있는데요. 힙 트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떻게 있냐면 최대 힙 트리. 네, 최대 힙트리, 최소 힙트리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근노드가 가장 큰 값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최대 힙트리가 되고 근노드에 가장 작은 값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최소 힙트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트리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프는요, 일단은, 사이클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하고 그래프의 차이점 뭐예요? 그래프는 이렇게 사이클이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정점과 간선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와 트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그래프는 어때요?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점과 간선들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의 종류에는 어때요? 무방향 그래프, 방향이 없는 무방향 그래프가 있고, 또 방향이 있는 방향 그래프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죠. 네. 자,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방향 그래프를 본다면 여기서 A, B, C, D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라고 보는 거죠. 네. 방향 그래프다. 그러면 화살표가 있는 거죠. A, B, C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게 이제 방향 그래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완전 그래프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는데, 방향성이다, 무방향성이다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간선의 개수를 세워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총 간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n-1이다. 무방향일 경우는 한 번씩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2로 나눠주는 거고, 방향 그래프다 그러면 이제 최대 간선의 수가 n-1이다 라는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죠? A, B, C, D가 있고, 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배열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이건 여러분이 표시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A, B, C, D를 표시하고, 여기다가 A, B, C, D를 표시를 하고, A에서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B, C, D죠. B하고 C하고 D로 갑니다. 이렇게. 자, B에서는 어디 가요? A하고 C한테 가죠. A하고 C한테 가요. C에서는 A하고 B하고 D한테 가죠. A하고 B하고 D한테 가요. D는 A하고 C한테 가요. A하고 C한테 가요. 나머지는 다 어때요? 이렇게 0을 쳐주면 되죠. 이게 이제 무방향인 경우 이렇게 배열 표시를 한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이거 해볼까요? A, B, C가 있는데 지금 방향 그래프군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 B, C가 있고, 네, A, B, C가 있군요. A에서 가는 건 어디 가요? A에서 B로 가죠. A에서는 B로 갑니다. B에서는 A로도 가고 C로도 갑니다. C에서는 가는 데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000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방향 배열로 이제 표시를 한 거죠. 무방향, 방향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래프 순회 방식이 되는 거죠. 어떤 순서대로 이제 찾아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깊이 우선 탐색 방식이 있습니다. 깊이를 우선으로 이제 탐색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A, B, C, 네. 그다음에 D, E, F, G, 이렇게 H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방식으로 주어졌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찾아가는 방식이죠. 알파벳 순서대로 갑니다라는 조건이 있을 거고 A에서 B하고 C하고 연결되었는데 이제 B한테 간다라는 거죠. B에서 B와 연결된 것 중에서 이제 D로 내려오는 거죠. 이제 그다음 D에 연결된 것 중에 H로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A, B, D, H까지 왔어요. 그럼 H와 연결된 것 중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E로 가는 거. 이제 E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럼 다시 후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된 것 중에서 F로 가는 거죠. F에서 이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연결된 거 C로 가는 거죠. C. 자, 됐나요? 자, C에서 이제 연결된 거 어디로 가요? 이제 G로 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깊이 우선 탐색 방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됐나요? 자, 너비 우선 탐색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레벨을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A 딱 탐색하고 그 다음에 B, C 이렇게 탐색하는 A, B, C 같은 레벨. 그 다음에 딱 봤더니 C, D, E가 여기 F군요. 여기 F. 네, F죠? 네, F. 그래서 A, B, F가 되고 보니까 C, D, E가 같은 레벨이에요. 그죠? F로부터 빠져나오는 같은 레벨이죠. 그래서 C, D, E 이런 식으로 탐색하는 것이 너비 우선 탐색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장 트리가 있죠. 신장 트리라는 말이 붙었죠.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그 그래프 형태에서 트리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신장 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은 A, B, C, D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신장 트리를 만드시오. 그러면 사이클만 형성 안 되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죠. A, B, C, D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죠. A, C, B, D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것도 다 신장 트리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드 수가 몇 개죠? 4개예요. A, B, C, D 노드 수가 4개잖아요. N개라고 했을 때 간선의 숫자는 항상 몇 개만 되어야 되냐면 하나, 둘, 3개만 되어야 돼요. 3개. 즉 N-1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장 트리가 된다 그거죠. 항상 공식이 나오면 우리는 기억을 하고 봐야죠. 네.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최소 비용 신장 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섬이 3개다, 4개다 이러고 있는데, 자, 거리가 이제 각각 다른 거고 또 비용도 다 달라요. 무조건 어느 한 지점에서 섬 4개가 다 연결되면 돼요. 이렇게 어디서든지 가든지 섬 4개를 거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주어진 비용을 가지고 가장 작은 비용을 들여서 섬을 연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있고 프림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같아요. 이게 과정이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최소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연결된 것은 어디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가 이제 V1이 있어요. V1 해서 이제 다 이제 비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V2, 이제 V3가 있고, V4 일단은 다 그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물론 잘 하겠지만, 그래서 13이 연결돼 있고, 12가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는 11이 연결돼 있군요. 3이 연결돼 있죠.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이 연결돼 있군요. 자, 9가 연결돼 있군요. 자, 여기는 6이 연결돼 있고 7이 연결돼 있고 3이 연결돼 있군요. 자,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여러분 가장 작은 거부터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거 이제 여기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연결이 됐어요. 첫 번째 연결. 그 다음에 또 사이클 형성되지 않게 그 다음 작은 것은 어디가 있어요? 잘못 봤군요. V2에서 V4 오는 게 3이 아니라 5군요. 자, 할게요. 네. 자, 여기가 이제 5였군요. 5. 그럼 가장 작은 곳은 지금 어디죠? 3이 되죠. 3. 여기를 먼저 연결시켜야죠. 이걸 첫 번째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5 연결시키고 그
그죠? 그 다음에 6 연결시키고 7을 해버리면 사이클이 돼버리니까 안 되죠. 7은 연결이 안 되는군요. 8 있나요? 네, 8. 네, 8 없군요. 9 있나요? 네, 9 있어요. 9 연결을 해주고 10을 연결하면 사이클이 형성돼 버리니까 안 되죠. 11도 안 되죠. 12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다 노드가 몇 개예요? V1부터 해서 V6이죠. 네, 그래서 노드가 지금 6개잖아요. 그러면 신장 트리에서 간선이 몇 개 나와요? 5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하다가 간선이 5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스톱해도 돼요. 이렇게 굳이 시간 낭비해서 뒤에까지 이제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비용은 얼마 들었나요? 그랬더니 3하고 네, 5하고 6하고 9하고 12하고 5개 맞죠? 이거를 한 것이 이제 최소 비용이 된다. 자,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게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림 알고리즘으로 하자라는 건데, 프림 알고리즘은 어떤 방식이냐? 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V1, V2, 네, V3, V4 됐죠? 네, 여기가 이제 V4, 여기가 V6 그죠? 네, 그리고 이제 V4 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자, 가중치 써볼게요. 6, 1 그죠? 6, 1 5 5, 이게 5죠? 네, 5, 3, 네, 6, 네, 6, 네, 4, 2, 다음에 5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 그다음에 여기도 5가 되어 있군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림 알고리즘의 이제 출발점을 알려줍니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V1부터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V1에서. 그럼 V1에 연결된 것 중에서 간선이 가중치가 가장 적은 걸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럼 V3의 선택이죠. V1과 V3 중에서 연결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간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4가 되나요? 4. 그러면 V1, V3, V6 중에서 간선의 비중이 가장 작은 걸 선택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2가 되나요? 네. 그럼 또 이렇게 연결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걸 고르는데 또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게 우리가 구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5가 있죠? 4가 있죠? 네. 4죠? 네, 4. 4가 있죠? 네, 그 다음에 5가 있죠? 3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봤더니 여기서 사이클 형성되고 돼버리니까 여기 5를 선택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5, 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선택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딱 나왔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프림 알고리즘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드 트리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드 트리다라고 하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트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그걸 딱 잡고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트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G가 있고 F가 있고 K가 있고 C가 있고 A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딱 봤더니 여러분이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C를 잡고 이렇게 이제 끌어올려 주면 돼요. G는 놔도 G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C를 잡고 끌어올려요. 그러면 C, 그다음 왼쪽에 A, 그 다음에 F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딱 그러면 C, A, F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른쪽에 K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레벨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자, 이렇게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트리를 우리는 밸런스 트리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으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네, 그 다음에 이 밸런스드 트리, 균형을 유지하는 트리에는 종류가 AVL 트리가 있고 레드 블랙 트리가 있고 B 트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B 트리를 보면은 이제 하나의 노드에 여러 개의 자료가 배치되는 자료 구조를 이제 B 트리다라고 하고, 한 노드에 M 개의 자료가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M차 B 트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B 트리에 있어서 규칙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죠. 여러분 교재 참조해서 그림을 보세요. 자, 노드의 자료 수가 n개이면 자식 노드의 수는 n 플러스 1이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CF를 보세요. CF는 자료가 C하고 F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자식 노드는 어때요? 세 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LORU는 계속 LORU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노드는 5가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규칙 두 번째는 각 노드의 자료 안에서는 정렬된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죠. 네, 됐나요? 그래서 C, F, A, B, D, E 다 그 안에서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V, W, X, Y, Z 순서대로 되어 있죠. 자, 규칙 3에 보면 왼쪽에는 작은 값, 오른쪽에는 큰 값을 유지한다. 다음 규칙 4는 뭐냐면 루트 노드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자식을 가져야 된다. i가 지금 루트 노드잖아요. 그래서 i 노드의 자식은 두 개의 자식 노드가 있죠. 네. 그다음에 루트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는 적어도 2분의 m개의 자료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규칙 6에서 모든 리프는 같은 레벨에 있다라는 거. 네, 입력되는 자료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B트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